안녕하십니까.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팩트의 칼날입니다. 오늘 끝난 북미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4년 후, 8년 후에는 과연 달라질까요? 변하지 않으면 결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중요한 대회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감독을 바꿔야 한다. 선수 선발이 잘못됐다. 전술이 낡았다. 협회가 무능하다. 물론 감독과 협회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 한 사람을 바꾼다고 한국 축구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스페인과 일본도 감독을 교체하고 대회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감독이 바뀌어도 축구의 큰 방향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좋은 감독을 데려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감독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축구의 가장 큰 특징은 감독보다 철학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감독과 선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고 측면 공격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을 소유하고 기술적으로 압박을 벗어나며 공간을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은 유소년 대표팀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이어집니다. 스페인에는 U15부터 U21까지 촘촘한 연령별 대표팀이 존재합니다. 각 팀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수 발굴과 훈련 정보, 경기 철학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 올라와도 완전히 새로운 축구를 배우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원칙을 더 빠르고 강하게 수행할 뿐입니다. 스페인은 감독을 바꿀 수는 있지만 국가대표 육성의 뼈대까지 매번 허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말로만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지역협회와 유소년 아카데미, 스카우트, 지도자 육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좋은 대표팀은 대표팀 훈련장에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클럽에서 선수가 발굴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며 연령별 대표팀과 프로리그를 거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성인 대표팀에 들어옵니다. 대표팀은 시스템이 출발점이 아니라 최종 결과물입니다. 일본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스페인이 오랜 축구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면 일본은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2005년 선언을 통해 축구 인구 확대와 세계 정상급 대표팀 육성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풀뿌리 축구, 지도자 교육, 유소년 리그, 클럽 시스템을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U15부터 U23 성인 대표팀까지 성장 경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학교팀과 클럽팀이 함께 경쟁하고 지역 리그에서 전국 대회까지 이어지는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천재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선수가 오랫동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도 일본의 유소년 육성 체계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대표팀 감독의 이름이 아닙니다. 감독이 누구든 그 아래에는 이미 유소년 리그, 지도자 교육, 지역 클럽, 데이터와 스카우트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감독은 맨 땅에서 대표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시스템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도 초, 중, 고 리그와 프로클럽 유소년팀,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퓨처팀, 해외 체류 선수 트라이아웃, 골든에이지 프로그램, MIK 기술 철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이 감독과 집행부가 바뀌어도 유지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술 철학을 발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실제 유소년 훈련과 지도자 평가, 선수 선발, 연령별 대표팀 전술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세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연속성입니다. 스페인과 일본은 시스템 안에서 감독을 바꿉니다. 반면 한국은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 대표팀의 방향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독 교체가 가장 먼저 논의됩니다. 감독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소년 지도자의 수준, 학교와 프로클럽의 연결, 선수 발굴의 지역 격차, 데이터 축적과 기술 철학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감독 교체는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시스템 개혁은 가장 오래 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쉬운 쪽을 선택해 온 것은 아닐까요? 한국 축구가 바꿔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대표 기술 철학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능동적인 축구나 한국적인 축구라고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빌드업하고 공을 잃은 뒤 어떻게 압박하며 유소년 단계에서 어떤 기술을 가르칠 것인지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선수보다 지도자를 먼저 키워야 합니다. 좋은 국가대표 감독 한 명을 데려오는 것보다 좋은 유소년 지도자 수백 명을 전국에 배치하는 것이 10년 뒤에는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축구협회의 성과를 월드컵 성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선수 수, 중도 이탈률, 지도자 수준, 지역별 시설 격차, 연령별 대표팀에서 성인 대표팀으로 올라가는 선수의 비율 같은 지표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감독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감독보다 철학을 먼저 세웠습니다. 일본은 결과보다 성장 경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여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협회장이 바뀌어도 대표팀 감독이 바뀌어도 한 대회에서 실패해도 국가의 축구 철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시스템은 또다시 책임에서 빠져나갑니다. 축구는 90분 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을 만드는 데에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또 한 명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남아있고 선수가 은퇴해도 이어지며 한 번의 패배에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감독을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